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을 말씀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본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 중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요령,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입니다. 본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더 인재로, 보시는 것처럼 주도하는 인재, 지혜로운 인재, 실천하는 인재를 의미하며, 이를 뜻하는 텔로스, 호크마, 익스피리언스의 머리글자를 따 더 인재로 명명하였습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 입학 후 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온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참여하여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하며,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구성됩니다. 각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전형 요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수험생 개개인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학생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세 전형 모두 서류 100%로 동일하고 평가 기준 또한 같습니다. 다만 미래인재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은 각 전형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각 전형별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889명, 고른기회 전형으로 150명,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부터 학부과정에서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약학대학 학부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약학전공 외에 미래산업 약학전공이 개설되어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첨단 전공인 AI 융합학부 인공지능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에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이 추가되어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행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의 인터넷 입력 시간은 9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평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은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어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충원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서류 100%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서류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3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관찰된 누가 기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서 평가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비롯하여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성장 발전해 왔는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는 수험생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본 본인의 우수성과 성장을 기술한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차 검증하여 평가에 활용합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사실 중심으로 드러난 학생의 우수성이 자기소개서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진정성 있게 보여질 때, 그리고 과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류의 직접 작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꼭 학생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출된 수험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까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학업 역량, 둘째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셋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3가지 평가 요소를 앞서 말씀드린 이화여자대학교 인재상인 더 인재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대학의 인재상은 대학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기준은 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해온 과정과 내용이 평가 서류로 드러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역량에서 학생의 주도적인 면과 지혜를, 학교 활동의 우수성에서 주도성과 실천 능력을,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 학생의 지혜와 실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결국 이 3가지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잠재력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장시키고 개발해온 학생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교 학종 서류평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요소 중 학업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에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학업 역량은 다시 2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학업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초 학업 역량과 지원한 전공 계열의 학업의 기초가 되는 과목군의 수강 여부 및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화 학업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이라 하면 교과 성적을 단순히 반영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학종에서의 학업 역량은 숫자로 드러나는 성취도만으로 정량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점수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성취도를 보되 학생의 수강 이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력, 학업 태도 등을 정성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업 역량 평가를 위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성적은 우수한지, 전체 교과, 기초 교과, 선택 교과, 지원 계열 관련 교과 등의 성취도는 어떠한지, 학업 관련 수상, 교과 활동 내용이 우수한지, 수강한 과목의 선택과 수학 과정은 도전적이었는지,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이 드러나는지 등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들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수상 경력이 대표적입니다. 2번째 평가 항목은 학교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역량 개발 및 자기 개발 노력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입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지식 탐구 역량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창의 융합 역량을 통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공존 공감 역량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집단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공동체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 평가를 위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는지, 진로, 전공에 대한 관심, 탐색, 열의가 있는지, 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이 보이는지,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어 활동한 경험과 성취가 드러나는지 등을 보고 평가합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제출한 평가 서류의 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포함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주요 내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활동과 특성, 수상 경력,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모두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인 발전 가능성은 지원자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성실성과 현재까지의 행동 성향과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더 큰 폭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상태를 뜻하는 성장 잠재력의 두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주요 평가 질문은 지원 학과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대학에 진학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교육 환경 내에서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인성, 사회 공동체 의식, 자기 주도성 등이 어떠한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도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항목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드러난 학생에 대한 정성평가, 그 외 전 항목들을 교차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단계입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3단계의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지원자 1인당 입학사정관 4인이 독립적으로 서류평가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자 간 적정 수준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자들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욱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 평가자 간 서로의 영향을 배제하는 독립적 평가, 그리고 통합적이고 맥락에 의거한 평가를 지향하는 총체적 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원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평가하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핵심이 되는 자료이지만 수험생이 스스로의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경험이나 활동에서 과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싶은 내용 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에는 학생부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지원자 입장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선별하여 과정 중심 또 본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 서류별로 별도의 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당 평가 항목들을 통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우수한 역량 개발 및 자기개발 노력을 보인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서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고 이 두 서류를 교차 점검하며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이 변경되어 기존 3개의 공통문항이 2개의 문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여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교협 공통문항만 사용하며 지원하는 학생들은 2개의 질문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에 대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참여한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든 비교과 영역의 활동이든 그 활동에서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품었던 열정, 노력, 관심사 등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포부나 억지스러운 지원 동기를 쓰기보다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과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를 정리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평가하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학생부를 보며 지난 학기 동안 어떤 활동들에 참여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기록되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과 결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그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자신의 특성과 역량들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수상기록이나 활동 실적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의미 있게 한 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계기, 과정에서 겪은 난처한 상황들, 또 그 상황을 극복한 경험, 활동의 결과와 그 결과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 등을 정리하다 보면 학교생활기록부가 보여주지 못한 지원자의 또 다른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인 어학 성적,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은 자기소개서에 기재 시 무조건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화면에 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과명이 명시된 각종 교회 수상 실적, 그리고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 하더라도 자소서에 기재할 경우 모두 0점 처리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의 가정 환경 및 부모님의 직업을 암시하는 내용, 또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해외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의 경우 기재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꼭 수험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학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화여대에 제출된 서류뿐 아니라 타 대학에 제출된 모든 서류와도 비교하여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사도 결과가 5% 이상일 경우 소명서 제출과 판정단 심사의 절차를 거쳐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재수생이었던 본교 지원자인 누나의 자기소개서를 남동생이 표절하여 작성 후 타 대학에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교협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본교와 타대 모두에게 전달되어 본교에 지원한 누나와 타 대학에 지원한 동생의 평가에 모두 반영되었으며 두 지원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성한 자신의 자소서 내용에 대한 관리 및 보완 또한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1번.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100%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이처럼 서류 100%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에 다른 요소 없이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성평가는 내신 성적으로 대표되는 성취도뿐 아니라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학생의 다양한 학업과 학교 활동의 과정과 성취를 모두 평가합니다. 교과 영역에서도 내신 성적 및 지원자의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 관련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수업 시간에 보인 지원자의 관심사나 활동, 역할도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교과 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교 활동과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각 서류의 반영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전반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과 결과 중심인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경험, 과정의 구체성, 노력 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므로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본인의 특성과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상경력 기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이 제공하는 수상경력은 학기별 1개로 제한되고 제공할 수상경력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상경력을 제출하게 되므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아닌 계열 적합성을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하고자 하는 학문의 계열이 인문 사회 계열인지 과학, 공학 계열인지 정도가 중요할 뿐 세부 지원학과나 전공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학과보다는 본인의 관심 분야, 자신만의 장점과 성과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수상 경력을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선택 과목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려운 과목을 들으면 유리한지, 그리고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해당 과목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 과정과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과 학업 계획에 따라 도전적으로 수강한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점수 외에도 수강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비율 등 다양한 지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속 고교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여 학생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인원이 수강하여 성적이 다소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활동에 참여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재학생들이 예년 같은 학생부 작성이나 수행평가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재학생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수시평가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 간 평가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가 시 학적 사항을 보면 지원자의 졸업 연도를 볼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째는 모집 단위별로 학생부에서 반영하는 교과가 정해져 있는지, 학년별, 과목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3가지입니다. 이 중 학업 역량의 평가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만 내신 등급 혹은 성취도가 정량적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학업 역량의 평가는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학년별 혹은 과목별 반영 비율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수상 경력 등에 기재되는 지원자의 학업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바탕으로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평가에서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 평가 항목별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의 각 항목별로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수험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께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